계엄 국면에서 앞장서서 계엄 해제 투표를 하자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요. 또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찬성에도 앞장을 섰던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배신자다 이런 낙인도 좀 찍혔습니다만 곧 대선 채비에 나설 걸로 보여요. 근데 앞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제 법조인은 과거만 보는 사람이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전 대표가 그 한계를 좀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전 대통령과는 이미지가 다른 분을 뽑아왔습니다. 예. 계속 그게 지금까지 이제 87년 체제 이후의 전통이죠. 그래서 저는 영선에 그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연속으로 2번 뽑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도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으니만큼 오히려 저는 한 번 더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라든지 또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한번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것이 본인의 이렇게 긴 그런 정치 커리어를 생각을 한다면 제가 참고라면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언더 73이라고 그런 표를 쓰면서 사실은 세대 갈라치기를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73년생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세대 갈라치기고 오히려 우리는 세대 통합,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대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었던 국민 통합 그쪽으로 그 대표 일종의 표가 바뀐 셈이죠. 그래서 제가 쓰던 건 몇 년 동안 쓰던 것을 지금 계속 쓰시니까 그게 옳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저는 나름대로 받아들입니다. 뭔가 저작권을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저게 좋으니까 가져가서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제 생각에 동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더 73은 본인들 얘기로는 그냥 한동훈 전 대표가 소속된 건 아니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73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를 좀 가르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그 뭐 모든 결정은 결국은 리더가 하게 되죠. 한동훈 대표가 하셨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곧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할 것 같은데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무죄를 선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희석이 돼서 이 대표가 어느 정도는 좀 가벼운 상태로 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선고 일정이 잡힌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잊혀질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좀 어찌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장점을 안고 시작하게 된 셈인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선거고, 선거가 뭡니까? 이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안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고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후보를 정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건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그 5개 재판 미루지 말고, 사실 지금까지 본인이 미뤄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5개 재판을 다 이제 거치고 나서 무죄를 받으시면 그때 떳떳하게 나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 내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등도
나올 것 같아요. 비명계가 갑자기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거기는 없을까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에는 전혀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당에서 역동적으로 이번에 경선에 임하게 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에게 쏠릴 수가 있고 예. 그 힘을 얻어서 정권 교체까 정권 재창출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처럼 서로 막 날선 공방, 뭐 상호 비방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럼 경선 끝난 이후에 이게 하나로 뭉치기도 좀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게 좀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다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뭉치는 이런 식으로의 경선을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저 같으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그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들 그 다른 분들께 기부를 하고 자기 목숨 전쟁이 날 때 로마 귀족 계급처럼 제일 앞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하기 이전에 이미 제 재산 절반을 기부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대구 코로나 봉사 때 그때 아무도 면적이 없을 때 정말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가로고로 가서 국민께 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국민들께 알리면 저 그 민주당과 다른 후보들이 많구나. 이런 서로 간의 장점을 부각하고 서로 간의 그 좋은 뭐 저 같으면 AI 고속도로 네. 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부각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